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3번 모델에 대한 실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진행에 앞서서 우선 3D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은 1번과 2번 모델이 있고, 큰 1번 모델에 2번 모델이 마치 피스처럼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부분이 우리 1번 이제 1번 부분이 치수가 이제 좀 명확하게 있지가 않고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좀 푸는 것들을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제 처음에 보실 때 어떻게 풀으라는 건지 조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제가 원래 구속을 최대한 안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3번 도면 같은 경우는 구속을 거의 무조건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새 설계 띄워드리고요. 여기 도면에서 봐야 될 부분은 A, B의 위치인데 A, B가 다 2번에 있으니까 추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1번 모델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면도 잡아주시고요. 스케치 작성, 여기 정면도인 상태에서는 그리드를 클릭하시거나 지금 이렇게 파란색에서 마우스 올리면 주황색으로 변하는 이 상자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뷰박스를 딱 정확하게 정면으로 맞춰주시고 그냥 이 바깥쪽에 있는 그리드 선택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각각 다른 평면에 대한 선택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평면을 누르려 하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 가운데다 가져다 대시면은 다른 평면이 선택되기 때문에 그냥 바깥쪽에 그리드 영역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는 이 기준점을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6파이가 있는 이 구멍 부분을 기준점을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체 도면, 설계된 도면을 보시면은 1번과 2번 모델이 여기 6파이가 있는 부분에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나중에 1번과 2번을 추가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그냥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하듯이 모델링을 했는데 추후 작업이 없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심 지름 1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점 클릭하시고요. 6파이기 때문에 6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동일한 중심점에 R6이라는 게 있으니까 반지름이 6이죠? 그러면 12인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클릭을 해주시고 원점에 마우스 한번 가져다 대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파란 색깔 점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X자 표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여기 마우스를 올린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의 아이콘과 평행인데 뭔가 빗금이 져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을 미리 걸어주시는 게 모델링 하실 때 편합니다. 자, 우선 여기 측면에 있는 26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선의 값은 여기 각도 값이 따로 안 나있죠? 그래서 사선은 그냥 임의로 대략적으로 그냥 여기 전체 선에서부터 바깥쪽에 있는 부분까지가 23이라니까 그 안쪽에 대략적인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V표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확인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성, 그래서 호 3.5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끝점이랑 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마우스 이렇게 호로 움직이다 보면은 원 부분에 이렇게 구속 조건 아이콘이 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걸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했는데 이 아이콘,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이 동그라미에 막대가 그려진 요 아이콘이거든요. 요게 이제 접선이라는 이제 원이랑 접선이 되는 구속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 아이콘이 떠 있지 않다면은 이 호와 원을 선택을 해서 호 클릭하고 원을 선택하셔서 구속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구속이 안 걸려 있어서 한번 구속을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나는 만약에 구속이 걸려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여기 구속 조건에 접선 기능 클릭하시고요. 호 클릭하고 원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직선과 원
이렇게 클릭해서 구속이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이 걸려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실습에서는 구속이 걸려 있지 않아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이 3번 모델 같은 경우는 구속이 걸려 있지 않으면은 모델링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속을 지키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도면과 똑같은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케치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치수 기능 클릭하시고 호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 R24.617 뜨는데 여기다가 33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도면 보시면은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모서리 끝점까지의 높이 값이 4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점 클릭하시고 모서리 끝 클릭하시면 이때는 마우스를 드는 방향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엉뚱하게 두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최단거리에 이제 거리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마우스를 잘 움직이시면은 약간 감으로 맞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높이 값을 43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얼추 맞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이 직선으로 있는 옆면 오른쪽 면과 왼쪽에 있는 호 이 양쪽 끝의 거리값이 23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부분이 접선이라고 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스케치 치수 값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호 중심 선택이 있고 원호 접선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호 접선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직선과 왼쪽에 있는 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호에 있는 접선 부분과 그러니까 호에 있는 접선, 이 가장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과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직선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23 입력을 해주시면은 도면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치수 기능을 다 썼고요. ESC를 누르시거나 방금 떴던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취소를 누르시거나 ESC를 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면에 보시면은 안쪽으로 5만큼 오프셋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아래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고 호가 이렇게 안쪽에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측면 뷰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 부분이 이제 아래쪽 부분이 빈 공간이고 이 부분이 차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면의 점선 기능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차 있고 어떤 부분이 비어져 있는 형태인지 이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프셋 기능을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체인 선택을 끄도록 할게요. 체인 선택을 끈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호만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으로니까 -5 만큼 해서 떨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 하나를 그냥 대충 중심 쪽에다가 직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이 하늘색을 뜨는 부분이 여기 수평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인데 지금 이 직선은 아래쪽 바닥과 딱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구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딱 수평 맞춰서 그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옆면에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높이값이 19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스케치 치수값 하고 원의 중심 클릭하시고 직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19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 기능, 이 가위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한 번씩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아이콘에 네모가 붙어 있으면서 이 마우스가 통과된 부분에 선들이 다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림 기능은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1번 모델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죄송합니다. 트림을 하나 더 할게요. 트림을 여기 안쪽에 있는 원까지 이렇게 잘라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야를 사선으로 잡아주시고요. 이제 돌출 스케치 영역 2개 안에 있는 원의 영역은 다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 안쪽이 비어 있다는 의미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3D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출을 하실 때 여기 전체 너비가 1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대칭으로 잡아주시고요. 16 나누기 2를 하시거나 아니면 절반값인 8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기의 본체와 스케치의 하위 내역을 보이게 이 화살표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체 1번은 잠깐 숨김 처리하고 스케치 1번 다시 나타나게. 그런 다음에 돌출을 누르시고 지금 스케치 1번에 이 가장 많은 부분, 이 안쪽에 있는 아까 5mm 벽면 만든 부분은 따로 파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본체 1번을 다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안쪽 부분이 파여 있어야 되죠. 안쪽 부분이 다 파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시 돌출 기능을 사용해서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대칭 누르시고 돌출 값이 이제 양쪽으로 너비가 8만큼 된다니까 대칭을 한 상태에서 거리를 4 그러면 양쪽으로 4만큼 대칭으로 움직이고 여기 생성에 잘라내기로 하면서 이 돌출이 되면서 겹쳐지는 부분을 다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비어져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 한번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아주 3D 도면처럼 이런 식으로 내부가 파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음각 표식을 남겨야죠. 이 문제 번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 문자하고 여기서는 전체 영역을 크게 잡아도 되지만 대략적인 위치만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왼쪽 벽면의 모서리 끝부분에서 그냥 대략적인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정렬은 양쪽 다 중심 정렬하시고 이 시험의 번호인 03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의 영역이 전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또 보는 방향은 이제 대각선 부분을 바꿔주시고 돌출 숫자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0.2 0.2 하는 이유는 음각을 하면서 서포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 음각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면도 해주시고요. 스케치 1번, 2번 다 사라진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박스 어거지를 누르려고 하지 말고 바깥쪽 영역 선택하시라고. 그래서 바깥쪽 영역 선택하시면은 처음과 동일하게 중심 부분을 스케치 영역으로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번에는 이 AP 문제를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라 AP는 왜 나중에 이제 구하겠다라고 했는지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번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2번 모델은 이 A와 B를 그냥 공차 0.5씩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번 모델을 가지고 공차를 손쉽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 그렸으니까 여기 제가 아까 이 중심점 잡는다고 했죠. 여기서 원을 그리는데 그냥 그대로 그리면은 6인데 여기서 공차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0.5씩 해서 좌우가 0.5씩 해서 1mm가 빠지니까 6에서 1mm 뺀 5mm 입력을 하고 엔터 해줍니다. 그러면 벌써 A에 대한 공차는 자동으로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번 모델의 정면 부분 보시면은 원이 이제 호가 하나가 있고 여기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을 먼저 그려줄 겁니다. 다시 똑같이 중심점 잡아주시고 전체 높이가 10이라고 하니까 지름이 10인 겁니다. 지름 10 입력하고 엔터나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2점 직사각형 선택해주시고 우리 아까 요 1번 모델 만들었던 것처럼 원의 중심에 마우스 한번 가져다 대시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중심에서부터 딱 직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원의 직선 끝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너비가 15라고 하니까 너비값 15, 높이값 10, 원의 지름값이죠. 입력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일단 이 옆면 몸통 부분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머리 부분만 만들면 끝이에요. 여기서 또 2점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이번엔 중심점, 이 사각형의 중심점 클릭을 해주시고 중심점은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셨을 때 이렇게 삼각형 그림이 뜨시면은 여기가 중심이다, 이제 중간 지점이다 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얘는 너비는 8이고, 너비는 4고 높이는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절반, 이제 높이는 8이란 걸 어떻게 하냐면 R4가 나와 있죠. 여기 반지름이 4라고 하니까 여기 윗부분에서부터 아랫부분까지가 높이가 8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4, 높이 4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미러 기능 이용해서 반사시킬 부분 선택하시고 가운데 선택해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중심 부분은 구성 눌러서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옆면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낼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원 클릭해서 방금 반사시킨 사각형의 왼쪽 가운데 지점 클릭하시고 끝부분까지 쭉 올려주시면 그대로 8mm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 클릭하셔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잘려진다고. 대신에 이렇게 살려야 되는 선이 있을 때는 해당 부분만 클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출을 해서 이제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아까 우리가 구했던 A부터 먼저 돌출을 해볼게요. A는 돌출 누르고 여기 5mm 구한 부분을 돌출을 할 건데, 여기서 대칭 누르고 여기 전체 너비가 16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1번 모델도 전체 너비가 16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1번 모델의 바깥쪽 면을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좌우를 8mm씩 빼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요. 스케치 사라진 거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돌출, 그 다음에 몸통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은 대칭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벽면 선택, 안쪽 벽면 선택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3mm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양쪽을 각각 0.5mm씩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밀리미터는 지워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0.5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3.5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공차가 적용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은 전체 너비가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좌우 대칭을 한 다음에 돌출값 3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모델이 난이도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2번 모델은 1번 모델만 제대로 구했다면 구하기 참 쉽죠. 그래서 해당 형태대로 이제 3D 모델링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하실 때 뭐 좀 추천드리는 출력 방향 같은 경우는 뭐 2번 모델을 회전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1번과 평행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동시킬 때 어떻게 이동시키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누워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소프트가 생기고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조금 소프트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가 소프트의 그 각도 값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소프트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 138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이 정도의 사이 값이 43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이제 45도가 안 되면 소프트가 생기게 한다 해도 여긴 다 소프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소프트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2번 모델에 있는 고정자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 부분 다 제거해 주시고 3번은 이제 3번이란다. 이 1번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 안쪽 소프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 뭐 따로 뭐 중첩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있죠. 그래서 제거를 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이 2번 모델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출력을 할 때 좌우로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소프트가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출력에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이 2번을 이렇게 눕혀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했던 이유는 이렇게 눕혀서 하게 되면은 소프트가 생기는 면적은 더 늘어나게 되지만 대신에 출력이 되는 이 모델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추천을 드린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뭐 내가 조금 출력을 하는 거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 아랫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소프트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안쪽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이 부분이 이제 거미줄이 생기면서 조금 붙어 있거나 하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만약 출력 시간에 이제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2번 모델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공차를 제대로 적용했다면은 거의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으로 좀 출력 시간에 여유가 있다. 이제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을 안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뭐 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3번 모델에 대한 실기 과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